제발 한국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혼 후 한국인과 재혼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딕씨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딕씨는 활발한 SNS 활동을 하는 성격 좋은 미국인입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놀랐던 점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미국의 문화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치안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딕씨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그의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의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딕씨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살던 딕씨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온 지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적응할 때 어학당을 다니며 한글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어느 정도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3년이 돼가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적응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제가 워낙 활달하고 적응력이 좋다 보니 한국에서의 적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늘 곁에서 응원해주니 한국 생활은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한국 생활에서 적응이 안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북한이 먼저 생각나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은 워낙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만요. 제가 처음 한국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친구들도 오, 한국, 흥미로운 나라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차 조지아에 왔을 때 우린 만났습니다. 그때도 정말 어이없는 만남이었죠. 정말 이 남자 생각 없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차에서 한 아시아 남성이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는 차에 가방을 그냥 두고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불안했던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그 남자가 올 때까지 차 옆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차 안에 가방을 훔치려고 서성거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방을 잃어버리든 말든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미국까지 와서 가방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온 그 남자를 보자 저는 다짜고짜 당신 미쳤어? 가방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소리쳤어요. 남자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했죠.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차와 가방은 나만 하지 않았어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머쓱해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늘 하던 대로 하던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문을 잠궜으니 벌건 대낮에 누가 차 안에 가방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우리는 결혼을 했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남편을 비롯해 한국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불안감과 불편감은 높아져 갔습니다. 아직 한국 생활에 덜 적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쩜 당연한 것이었어요. 평생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강도와 좀도둑이 득실거리며 거리에는 노숙자와 마약쟁이들이 넘쳐나는 미국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무신경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생활에 대해 제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걸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 가장 놀랐던 것은 어떤 엄마의 행동이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쇼핑을 하던 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유모차를 옆에 두고 매장 앞에 전시해둔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자고 있어도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웠던 것은 뭔지 아세요? 유모차 손잡이에 고가 브랜드 가방을 걸어둔 채였습니다. 딱 봐도 저게 진품이라고 하면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방이었어요.
아니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해도 그 안에 지갑이며 뭐며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 미쳤어. 아이도 가방도 잃어버릴 셈이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이었으니 그렇게는 하지 않았죠. 답답함과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이런 내용들을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그때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저랑 같이 흥분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 정말 제정신이야? 하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뿐 아니라 상가 앞, 길거리에 아무데나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던 어느 날 정말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했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걸 보는 순간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어느 학원 상가 앞에는 자전거가 여러 대가 마구 세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전거는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어학당을 다녀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걸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곳곳에 CCTV도 많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아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혹시 나를 만나던 그날처럼 아무한테나 소리 지르지 말고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서로서로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한국의 치안에 대한 인식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해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안고 있을 때쯤 남편과 한바탕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씻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차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중요한 연락이 생각났다고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니, 잘 좀 챙기지. 투덜거리며 차에 오니 화가 났습니다. 물론 차문이 잠겨 있었지만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핸드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카메라도 버젓이 나와 있었고 어디서 받은 잔돈인지 영수증과 지폐 몇 장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직접 겪었던 일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비슷하게 차를 주차시켜놓고 물론 문은 잠궜었겠죠.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러 간 사이 그 차는 다 털렸어요. 차 주인이 내려 카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3명이 달려들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망치로 창문을 깨고 한 명은 차에 있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잽싸게 도망갔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었죠. 그 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남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이렇게 무신경하다니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더욱이 며칠 전 서로 조심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챙긴다는 게 깜빡했네. 미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딕씨,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혹시 잊어버린다면 액땜했다 치지 뭐 라고 말해 액땜이 무엇인지 물어봤었죠. 큰 나쁜 일이 날 것을 작은 나쁜 일로 미리 겪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마인드인지 어떤 나쁜 일도 안 겪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긍정적이어도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었죠. 차 안의 상태를 찍어둔 사진과 남편과 했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SNS로 공유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공감해주면서 정말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쯤 되면 딕씨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 한국에서 계속 살 거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지? 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또한 딕씨,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너의 물건을 누가 손댈까봐 불안한 게 아니잖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한국에 완벽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렇겠죠. 앞으로도 수없이 봐야 하는 장면들이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카페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밤늦은 시간 아무렇지 않게 편의점을 다녀오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도 안전이나 보안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딕씨의 경험담 어떠셨나요? 딕씨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니 딕씨의 말처럼 조금씩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딕씨의 사연을 접한 사람들 중 한 택배기사님은 6년째 한 곳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배달하면서 문 앞에 둔 물건 누가 훔쳐간 적도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은 이상요. 한국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너도 나도 서로 맞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20년 넘게 대문 앞에다 택배를 받았는데 한 번도 분실되거나 파손된 적 없습니다. 우리 기사님, 동네 주민들 존경합니다. 등 자신의 경험담이 줄을 이었습니다. 딕씨가 조금 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